삼국지 4인의 명제상, 즉 촉한사형 중 암살당한 인물이 있으니 비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비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그 비의 자는 문희이며 강화군 맹연 출신입니다. 어릴 적 부친상을 당해 숙부에게 의지했는데 그 숙부 비백인이 바로 유장의 처가 쪽 친척이었죠. 이에 유장의 지원으로 학업을 하고자 촉으로 가니 유비가 익주를 날먹한 겁니다. 그래서 비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비의 진영에 임관하였다. 한중왕표 제2서열의 이름을 올린 주요 인사 허정의 아들이 죽자 동윤이 아버지 동화에게 상에 가야 하니 수레를 좀 달라. 녹거를 줍니다. 이게 쥐가 뚫려있는 수레인데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짐수레예요. 이걸 해석을 좀 잘못해서 너무 좋은 수레를 줘서 동윤이 곤란해했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고요. 그 짐수레 따위를 주니까 이거 타고 가면 민망할 텐데 생각한 겁니다. 아빠 요즘 잘 나가는데 S500 없어? 좀 줘봐 하는데 막 그냥 티코 타고 가라 한 거예요. 동윤의 부친 동화는 그 청렴의 상징이었죠. 이거면 된다 하면서 짐수레를 타고 가라 하였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화가 아마 어리고 관직도 하찮은 놈이 고관대장 및 어르신들 잔뜩 오는 자리에 수레를 타고 갈 생각이냐. 그럼 이거 타고 가라. 너한테 딱 맞다. 동윤이 망설이고 있는데 비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올라탔다. 그런데 막상 장지에 가보니까 제갈량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즐비한데 다들 겸손 떠느라 수레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자기 벼슬이 애매하면 다 걸어왔단 얘기입니다. 이에 또 동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비는 태어나였다. 이 얘기를 수레꾼이 동화한테 보고를 하니 동화가 아들 동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평소에 너랑 문희 중 누가 더 나은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해결이 되었다.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범함을 지닌 비를 돋보이게 하는 일화라 할 수 있죠. 비와 동윤은 나란히 유비에게도 신임을 받는데 특히 유선이 제위에 올랐을 때는 둘 모두 황문시랑을 지냅니다. 황문시랑은 조선시대 도승지 같은 개념으로 황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관직이죠. 제갈량도 비위를 후대하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관직이 비교적 낮은 비위를 제갈량이 같이 수레에 오르게 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제갈량이 비위를 중용하여 사신으로서 오나라에 가게 하는데 비위가 문관직급이라 군호가 없었는데 교위군호를 별도로 주고 보냅니다. 송건이 장난을 좋아하고 성격이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장소가 하지 말라 하는 짓을 다 하고 다녔죠. 송건이 호랑이 사냥을 하는 것 보고 왜 짐승과 용맹을 겨루느냐 위험하다. 아 그러네요. 그럼 안전하게 호랑이 사냥 전용 수레를 만들어서 놀아야지. 그 수레에서 맹수들이 물려고 고개를 내미는 걸 손으로 툭툭 때리면서 두더지 잡기 하고 노니까 장소가 이걸 보고 기겁하면서 말리는데 송건이 실실 웃으면서 쌩까죠. 비가 사신으로 왔을 때도 항상 만취 상태에서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려 했는데 비는 취했을 때 말조심을 하고 나중에 술에 깬 후 글로 답하였다. 송건이 비를 마음에 들어하여 보검을 주는데 비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만 그 칼로 한왕실의 재건에 앞서 주십시오 드립을 칩니다. 송건이 비를 상당히 아쉬워하며 또 크게 될 것 같다. 크게 되면 촉에서 잘 나갈 테니 오나라에 자주 못 올 것 같다 걱정이다. 이게 웃긴 게 송건이 총나라 사신들 중 등지와 비위를 특히 좋아했다 하는데 이 둘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하물며 둘도 오나라 사신 선우임인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등지가 성격이 오만하고 교우관계가 넓지 못해 강유만이 등지를 좋게 봤다면 비위는 모든 이들 심지어 항장들과도 두루 친했습니다. 비위의 그런 성격이 화근이 돼서 나중에 결국 암살당하지만요. 장억이 비위한테 가난한 기록도 있죠. 잠팽과 내읍이 공손술의 자객에게 골로 간 걸 보라. 비위의 부침성이 얼마나 좋았냐면 물과 기름의 관계와도 같았던 양이와 위연을 중재합니다. 위연이 양이를 죽일 것처럼 하자 비위가 둘을 앉혀놓고 훈계하니 제갈량 생전에 제갈량이 양이와 위연의 기량을 모두 쓸 수 있었던 것은 비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으니 속을 숨기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삥 둘러 말하지 않고 돌짓고 날리는 면모를 송건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비위는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한중에 머물기 시작할 때 참군의 군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대작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엘리트 코스 중호군에 올랐다가 제갈량이 죽자 장환이 정권을 잡고 비위는 승상부 직속이죠. 그 후군사가 되었다. 다만 장환은 승상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목상 제갈량의 영구결번 느낌이지만 사실상 유선이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한 거죠. 그래도 승상부의 관제는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곧 유선이 장환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지금 요동의 3군이 소란스럽다. 공손연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한중으로 간 뒤 기회를 봐서 움직여라.
이에 상서령 자리가 비니까 비가 장환의 뒤를 이어 상서령에 오릅니다. 장환은 한중에서 상용 습격 작전을 세우고 수일욱의 요충지 부연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장환이 병이 들어버리고 군권과 정권을 비에게 넘기니 비는 대장군의 군호와 녹상서사의 관호를 겸합니다. 동시에 조상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죠. 여러가지 사료를 종합해볼 때 군세는 보병 10만 정도, 한중은 당시 왕평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비병의 규모가 3만이 채 되지 않았다. 사실 장환이 부연으로 주둔지를 옮긴 게 이 조상의 결단에 영향을 줬다 봐야 됩니다. 당시 조상의 한중 공격 작계가 장환이 빠지고 한중의 병사가 적으니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원군이 오기 전에 한중을 탈취한다 였거든요. 그런데 강유가 방어 작계를 변경하기 전에 대위 방어 작계는 한마디로 우주방어였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답종서의 구절, 한 명이 높은 보루를 지키면서 창을 휘두르고 버티면 만 명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한다. 사실 이 흥세산 존버, 즉 낙곡대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죽고 없어진 위연이죠. 위연이 한중독으로 있을 때 뭘 했냐, 장로의 방어체계를 답습한 유비의 한중 방어모델을 바로 위연이 완벽하게 구현해 놓습니다. 한중으로 통하는 길의 요충지들 곳곳에 보루와 초소를 세우고 정병을 주둔시켰다. 흥세전투 당시도 이 초소들은 건재했고 왕평은 위연을 답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병사를 물려서 성 안에 들어간 뒤 구원을 기다리자는 의견의 왕평이 흥세산을 먼저 점거하고 적들이 황금곡으로 오면 병사 1천으로 조지겠다. 이것이 상책이다. 이게 유비의 명을 받아서 위연이 구현해 놓은 방어작계입니다. 험한 산지에 의존해서 겹겹이 문을 만드는 주역의 중문책이죠. 이 흥세산에서의 전투는 왕평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때 비이가 부절을 받고 원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광록대부 내민이 비이에게 바둑을 청한 일화가 있죠. 한창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출정하라는 공문이 왔는데도 비이는 쌩쌩했다. 내민이 사실 당신의 체력을 시험해본 거다. 당신이 진짜 적임자다. 비이는 한창 잘나갈 때 암살당하는데요. 정사의 한 대목이 비이가 얼마나 잘나갔는지 말해줍니다. 명의 계부. 유선이 비이에게 불을 열도록 하였다. 이게 뭐냐? 계부치 사건을 준 거예요. 불을 연다는 의미가 잘 안 와닿으면 일본의 막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 때도 이 부는 아무나 열지 못했어요. 승상부, 사도부, 사공부 등 몇 개 없습니다. 특히 촉에서 불을 열고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은 제갈량이 유일합니다. 이염이 제갈량한테 너 왕하고 나 승상하자, 이게 안 먹히니까 그럼 계부치 사건 줘라. 이걸 또 거절하니까 제갈량한테 한다는 말이, 야, 사마이는 불을 열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즉 사마이는 내가 오기만 하면 부 열어준다는데. 이게 다 탄위평표에 나와있죠. 일단 비이를 암살한 건 위항장 곽순인데 그 곽수라고도 하죠. 제왕기 및 장억전과 비이전 및 후주전에서 부수 하나 차이로 이름이 다른데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재밌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강유의 차도살인이다 부터 해서. 이 곽순이 강유한테 항복한 인물이고 비이의 사망으로 가장 이득 본 게 강유거든요. 비이는 매번 강유의 북벌에 병사를 1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비이가 죽자마자 강유가 비이의 군권을 100% 승계하고 마음껏 북벌을 하게 되죠. 다만 이건 근거가 없는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들이다 보고 있고요. 배송지도 이 곽순의 행위를 상당히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곽순이 처음에 유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 경계가 심하니 비이로 돌리는 거거든요. 유선 죽여봤자 위나라의 이득도 아니고 위나라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랬냐. 전류 범포, 쉽게 말하면 버들가지로 만든 채소밭 울타리, 이게 인용되는 글들이나 일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는 쓸데없는 일을 뜻합니다. 얇은 버들가지로 울타리 만들어봤자 토끼한테도 털리겠죠. 배송지는 여러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수장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 자리가 거리 사태에 빠지면 무조건 혼란이 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잡장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곽순이 비위를 찌르고 현장에서 잡혀서 처형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조방이 조소를 내립니다. 곽순이 항복을 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 대장군을 사칭한 비위를 찔러 죽이니 그 용맹은 섭정을 능가하고 공은 부계자를 능가한다. 그를 장락향후에 봉하고 시급 1000호를 주며 시호를 위후로 하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귀를 잇게 하고 봉거도위에 봉하라. 위나라 군법상 100일 안에 항복하면 집안을 연자합니다. 다만 강유의 사례를 봐도 삼족을 멸하거나 하진 않고 민둥 같은 데 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곽순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첫 번째 추측은 가족들 살리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으로 포로가 돼서 항복한 걸 상당히 치욕스럽게 여겼을 수 있어요. 곽순이 위나라에서 중랑장 딸이었는데 서평에서 패하고 항복하면서
촉에서 무려 좌장군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것도 비위한테. 그런데 비위를 찔러 죽인 거예요.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충의지사라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대입해보세요. 일제에 항복해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총리 대신을 암살했다. 항복하고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다시 내뺀 관씨 아재보다는 100배 훌륭한 것 같은데. 다만 비위의 사망과 거리 사태로 강유가 북벌을 행하고 작계를 변경하였으니 실제로 사마소가 촉 정벌시의 촉 멸망을 호언장담한 이유 중 하나가 강유가 매번 전쟁을 일으켜 국력을 낭비하였다거든요. 그리고 방어작계 변경도 분명 영향을 준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벌에 대해서는 비위의 대전략을 지지하기 때문에 비위의 대전략은 국력을 아끼면서 위나라의 급변 사태가 있듯이 한방을 노리자거든요. 흥세산에서의 대승이 촉 정권의 20년 연장을 가져왔다면 이 비위의 사망은 촉의 수명을 최소 10년 앞당기게 되었다 평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